지금부터 의료 폐기물 안전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료 폐기물 안전조는 16학번 김동원, 16학번 조진우, 17학번 이재현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주제는 의료 폐기물로 의료 폐기물의 정의와 종류, 전용 용기, 현재 의료 폐기물의 문제와 이를 위한 해결 방안 순으로 짚어나가면서 발표를 이어나가겠습니다. 먼저 의료 폐기물은 폐기물 관리법 제2조 제5호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병원, 동물병원, 시험검사기관 등 모든 의료관계 기관에서 발생한 감염 위험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 조직, 실험동물의 사체 등 보건환경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의료 폐기물의 종류에는 격리 의료 폐기물, 일반 의료 폐기물, 위해 의료 폐기물이 있으며 의료 폐기물은 종류도 다양하고 그중 일부는 감염 위험까지 있는 특수한 폐기물이므로 종류를 엄격하게 나누어 분리하고 폐기해야 합니다. 먼저 격리 의료 폐기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격리 의료 폐기물은 감염병, 특히 요즘 코로나같이 감염병의 전파 위험이 있는 폐기물을 감염 위험을 막기 위해 분리한 것입니다. 보관기간은 일주일이며 다음 사진과 같은 전용 봉투 용기에 담아 폐기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일반 의료 폐기물은 혈액이나 체 분비물이 묻어있는 일반 의료 과정에서 생기는 탈지면이나 붕대, 거즈, 기저귀 일회용 주사기 같은 것을 분리한 것입니다. 보관기간은 15일입니다. 세 번째로 위의 의료 폐기물은 인체 또는 동물의 조직, 배양액을 분리한 것으로서 다시 5가지로 분류됩니다. 차례대로 살펴보면 인체 동물의 조직이나 장기 신체 일부의 혈액 같은 조직물류를 조직물류 폐기물로 분류하고 시험검사 등에서 사용된 배양액과 배양용기, 보관균주, 폐장갑 등 시험검사 관련 물품들은 병리계 폐기물로 분류하며 각종 날카로운 기구들이나 주사바늘, 수술용 칼날, 파손된 유리재질 시험도구 등은 손상성 폐기물, 또한 폐기하는 백신 항암제 화학치료제 등은 생물화학 폐기물, 또 폐기하는 혈액팩이나 혈액투석 시 사용된 폐기물 등 같이 혈액이 유출될 위험이 있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폐기물은 혈액 오염 폐기물로 분리해야 합니다. 일반 의료 폐기물과 마찬가지로 보관기간은 15일입니다. 이렇게 의료 폐기물은 상당히 분리해야 하는 종류가 많아서 관리를 쉽게 하기 위해 용기에 잘 보이는 곳에 사진과 같은 스티커를 붙여서 폐기물에 대한 정보를 기입한 후 관리합니다. 의료 폐기물 용기는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무엇이 담겨져 있어서 주의해야 한다는 의미를 전달해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다음에 도형의 색깔을 폐기물의 종류에 맞춰서 지정해 놨습니다. 격리 의료 폐기물은 빨간색의 도형을 위해 일반 의료 폐기물은 봉투에는 검정색, 상자용에는 노란색 도형을 사용해야 합니다. 위의 의료 폐기물의 경우에도 조직물류에는 빨간색 도형을 사용해야 하며 만약 재활용하는 태반의 경우엔 녹색 도형을 사용해야 합니다. 의료 폐기물 전용 용기는 의료 폐기물의 정보를 표시하고 폐기물의 유출을 막아야 하므로 적절한 성능을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환경공단에서는 전용기에 대한 검사를 실행하여 전용 용기가 항상 적정한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용 용기 제조업체는 의료기관 측에 전용 용기 공급 요청이 들어오면 지방행정 업무기관과 검사기관에 적절한 행정 처리와 검사를 요청하여 등록금을 발급받고 전용 용기를 공급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의료 폐기물 처리에도 많은 문제가 생겼습니다. 의료 폐기물 전용 용기에 일반 폐기물이 같이 담겨서 혼합 배출되거나 발생량에 대비하여 이를 처리할 수 있는 처리 시설이 부족해진 것입니다. 특히 의료 폐기물은 감염 위험 때문에 지정된 전용 처리 시설에서만 처리 가능하나 소각장의 특성상 새로 지을 것은 주민들이 격렬하게 반대하기 마련이고 시설 확장이 늦어지는 동안 폐기물이 병원 내에 장기 보관되는 상황까지 우려해야 할 정도로 상황이 나빠지게 되었습니다. 다음 그래프는 의료 폐기물의 배출 현황을 나타낸 것입니다. 2013년 14만 톤가량 배출되던 폐기물이 2017년에 20만 톤까지 상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의료 폐기물 문제는 폐기 규정을 위반하는 의료기관 측에서도 발생합니다. 백신이나 바이알병을 일반 쓰레기통에 보관하거나 손상성 폐기물을 일반 용기에 보관하는 사례가 있으며 일반 재활용으로 백신 바이알병을 고물상에 처리하여 관련법을 위반하고 보관 용기를 사용 개시일을 기재하지 않고 재사용하는 등 각종 폐단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로 의료 폐기물이 급증한 상황을 다룬 KBS 뉴스입니다. 잠시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최근 의료 폐기물이 기존 4배 수준까지 급증했는데요. 소각업체 상당수가 허가된 용량을 넘겨서 처리하는 건 물론이고 의료 폐기물 당일 처리라는 기본 원칙까지 위협받고 있습니다. 최승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보건소 선별진료소 뒤편에 폐기물 상자가 쌓여 있습니다. 이곳에서 나온 마스크나 장갑 등의 폐기물과 자가격리 중 확진자의 주거지에서 나온 일회용품과 음식물 쓰레기까지. 감염병 의료활동 폐기물은 격리 의료 폐기물로 분류돼 보건소에 수거됩니다. 자가격리 중에 발생하는 쓰레기나 그런 폐기물 관련된 사항은 별도로 집 소독을 하면서 저희가 수거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전에는 수거업체가 일주일에 한 번 가져가도 충분했지만 지금은 2번도 모자랍니다. 선거지 이후에 두 군데에서 폐기물 양이 전에보다 확실히 많이 늘은 거죠. 지금 일주일에 2번씩 가도 걱정하는 그런 상황이죠. 전국 각지의 격리 의료 폐기물은 환경부가 지정한 13개 업체가 소각 처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7개월간 처리된 격리 의료 폐기물만 7,800여 톤. 전년 대비 최대 4배 늘었습니다.
국회 이종배 의원실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13곳 가운데 9곳의 업체가 월별 기준치를 초과해 폐기물을 처리했습니다. 법적 최대 용량인 130%를 초과한 경우도 있습니다. 환경부는 특수한 상황인 만큼 유연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코로나 관련해서 들어오는 폐기물은 당일 소각이 원칙이에요. 소각시설에서 소각량을 분배를 해줘야 되는데 당일 소각량이 들어왔을 경우 좀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 코로나19 재확산 속에서 격리 의료 폐기물의 당일 처리 원칙도 못 지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승현입니다. 코로나19로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어떤 방안을 취해야 하는지를 탐색해야 합니다. 그 노력의 일환으로 전용 용기에 RFID 기술을 적용하는 것이 있는데 그에 관한 영상 하나를 시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유행이 1년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잘 띄지는 않지만 코로나 환자 치료 과정에서 나오는 격리 의료 폐기물 처리도 큰 문제입니다. 환경부는 코로나 폐기물은 당일 운반 당일 소각하라는 특별 지침까지 내렸습니다. 의료 폐기물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또 다른 감염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감염성 폐기물들이 많고 꼭 감염성 그 물질이 아니더라도 처리자가 오염이 되거나 또는 운반 과정에서 환경 오염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2차적인 피해가 가능한 물질들이 많기 때문에 좀 특별한 그런 처리 규정이나 아니면 기준이 필요한 폐기물들이죠. 이 때문에 정부는 의료 폐기물 추적 관리 시스템을 만들어 시행 중입니다. 하지만 뉴스타파 취재 결과 이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지난 2008년 정부는 의료 폐기물 처리 과정을 일일이 추적 관리할 수 있도록 전자태그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의료 폐기물은 박스 하나하나에 담아서 밀봉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료 폐기물은 이 박스 하나하나 단위까지도 이동 경로를 다 추적하겠다라고 해서 RFID 시스템을 도입한 거죠. 그래서 의료 폐기물을 담았던 박스 하나하나에 RFID 태그를 다 붙여서 하나하나 단위까지도 추적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훨씬 더 세분화된 추적 시스템을 갖춘 게 의료 폐기물 RFID 시스템이라고 보면 되죠. 이 시스템에 따라 의료기관이 의료 폐기물을 배출할 때는 RFID라는 전자태그 스티커를 의료 폐기물 전용 배출 용기에 붙여야 합니다. 이후 폐기물 업체는 운반과 소각 처리 등 전 과정을 해당 시점과 함께 이 전자태그에 기록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는 곧바로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올바로 시스템에 전송됩니다. 이 시스템은 과연 제대로 작동되고 있을까? 대구 경북 지역 의료 폐기물 업체 아림환경입니다. 뉴스타파는 이곳에서 일했던 제보자로부터 업체 내부에 쌓여있는 폐기물 박스를 촬영한 사진 등을 입수했습니다. 창고에 이렇게 재놨다가 때로는 한 달도 방치됐다가 때로는 보름도 방치됐다가 막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했죠 사실 옛날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의료 폐기물을 따로 분리하여 배출하는 이유를 다시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의료 폐기물을 분리하여 따로 처리하는 이유는 의료 폐기물이 그 자체로 감염의 위험을 안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이 의료 폐기물인 것이 아니라 의료기관에서 감염의 위험이 있는 폐기물을 따로 분리하여 처리하는 것이 의료 폐기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즉, 감염 위험이 있는 폐기물을 감염 위험이 없는 일반 폐기물과 섞어버리는 순간 일반 폐기물이 의료 폐기물로 변해버리는 일이 생기고 그만큼 양도 늘어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렇듯 감염의 위험을 최소로 줄이고 폐기물의 양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관련 규정을 만들어놨지만 전용 용기를 사용하지 않고 일반 쓰레기 봉투에 버리거나 전용 용기를 밀폐하지 않고 보관 방치하거나 보관 장소를 일주일에 한 번 소독하지 않거나 보관 장소나 장소에 표지판을 세우지 않거나 내용을 적어두지 않은 경우나
액상과 고상 폐기물을 분리보관하지 않는 등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거의 모든 문제가 그렇듯이 규정을 지킨다면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규정이 없다면 모를까 대한민국은 이미 환경부에서 관련 지침을 모두 정해놓았으며 모든 의료관계 종사자들과 폐기물 담당자들이 감염성 폐기물 관리 규정을 정확하게 숙지하여야만 합니다. 정확한 교육을 위해 병의원협회를 통한 담당자들의 정기교육이 필요하며 이외에도 수은 체온계를 그냥 버리던 것을 현재는 따로 동사무소에서 처리해두는 등 소소하게 나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만족하지 않고 더 확실하게 폐기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환경부에서는 RFID 기반 의료 폐기물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기에 이릅니다. 의료 폐기물에 대해 배출, 수집, 운반, 처리 전반의 과정을 RFID 방식을 활용하여 관리하는 것으로 RFID는 정보를 송수신할 수 있는 전자칩을 통해 사물에 대한 재반 사항을 실시간으로 인식하고 처리하는 무선 주파수 인식 기술입니다. 지금 보이는 자료는 한국환경공단에 나와 있는 RFID 기반 업무 처리 절차입니다. 배출자가 태그를 부착하여 창고에 입고하고 운반자가 배출 및 운반, 처리자가 처리장에 폐기물을 입고하는 등 모든 과정이 전산정보화센터에 입력되어 행정기관 및 환경부에서 그 과정을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RFID 자체는 이미 상용화된 기술이므로 필요한 것은 태그와 그것을 읽기 위한 리더기, 정보를 처리하기 위한 중앙 시스템뿐입니다. 전자태그는 태그 번호나 폐기물의 정보 등을 담기 위한 메모리칩과 전파 송수선을 위한 안테나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착하는 사물의 종류에 따라 종류가 달라집니다. 리더기는 전자태그를 인식하여 폐기물 정보와 처리 정보를 자동 전송하는 프로그램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고정형과 휴대용으로 나누어 용도에 맞게 알맞은 것을 사용하게 됩니다. 태그 발행기는 정보가 비어있는 태그에 용도에 맞는 정보를 입력하면 그에 맞춰 태그를 발행해주는 장치입니다. 국내 수많은 기업들이 이런 장비를 개발하고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퀴즈를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중 의료 폐기물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4번입니다. 혈액이 아닌 포도당, 영양제 등이 담겨있는 병은 의료 폐기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다음 중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 시설 중 의료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의 기술관리인 자격으로 틀린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4번입니다. 산업위생지도사는 작업 환경의 평가 및 개선을 지도함으로써 산업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사람들입니다. 다음은 폐기물 수집 운반업자가 임시보관소에 의료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 폐기물 보관량 및 처리기한에 관한 내용입니다. 괄호 안에 옳은 내용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1번입니다. 섭씨 4도 이하의 전용시설에서는 5일 이내, 그 이외의 보관시설에서는 2일 이내에 폐기물을 처리해야 합니다. 코로나로 세상이 바뀌고 의료의 수요가 더 커진 요즘 의료 폐기물에 대한 관심과 관리 수요 또한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발표를 통해 여러분이 의료 폐기물에 대한 관심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입니다. 이 발표에 사용된 자료들 추천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